위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정말 위장에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염 진단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위염은 위장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염과 십이지장염 환자 수가 5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이 위염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 10명 중 1명이면 정말 그 국민의 감기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위염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예 대수롭지 않게 다들 위염 있어요.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위염하면 이제 위장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하게 알려진 질환인데요. 실은 종류가 좀 있습니다. 바로 급성과 만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급성, 위장 장애는 반드시 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과식을 좀, 과음을, 뭔가 내가 약물을 좀 복용을 했어라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위 점막이나 위 기능이 떨어진 걸 우리가 위염, 급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반복이 되고 생활 습관이 고착이 되면서 점점점 만성으로 이어지면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위험하면 그냥 위험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위험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렇죠. 이게 위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이제 위축성 위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는 위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이게 염증이 생겨서 위에 점막이 이렇게 위축된 벽이 얇아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성 위염 중에 굉장히 흔한 위염이고, 많이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흔하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흔하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위축성 위염은 위암 발생률을 무려 6배나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 틀리겠죠. 뭐 같은 위축성 위염이라도 심한 사람도 있고 범위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굉장히 이 자체로도 그냥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이제 사진을 보니까 사진상으로 이렇게 새빨갛게 혈관도 보이고 하니까 아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알겠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위를 이렇게 뒤집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내시경하지 않고도 증상이 있는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위축성 위염의 대표적인 증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 혹은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식후에 이렇게 냄새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지독해졌다. 평소와 달리. 그리고 속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 혹은 명치가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가 대표적인 위축성 위염의 증상들인데요. 평소에 생활 습관, 야식,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단식을 좀 기간이 길죠. 근데 이게 규칙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단식의 기간이 또 불규칙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매운 음식도 얘기하는데 매운 음식만큼 짠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특히 대한민국은 위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게 짠 음식과 연관이 되었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반성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나 요즘 속 쓰리고 막. 그치. 나도 그래, 괜찮아. 맞아. 맞아요. 아니 제발 그런 얘기, 내 몸도 아닌데 괜히 그런 얘기. 아니 의사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닌데 왜 함부로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또 안심을 해요.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그 병원을 안 가요. 제 경험이에요. 네. 자, 또 다른 종류의 위험도 한번 짚어보죠. 네. 또 만성 위염의 또 다른 종류 한 가지는 또 표재성 위염입니다. 이 표재성 위염은 말 그대로 이 표면에 위험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위산에 이렇게 노출된 위 점막이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불그스름하고, 그렇죠. 약간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줄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표면에 살짝 이렇게 염증이 있는데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에 비해서 표면에만 살짝 있는 표재성 위염이지만. 위염의 초기 증상이지만은 이게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게 출혈이 되거나 위궤양이나 다른
그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위험의 종류가 이 정도까지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음 종류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름은 예쁩니다. 미란성 위염. 오, 미란성. 이 미란이 한자어로 이제 풀이를 해보면 뭐 헐다, 문드러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란성 위염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까지고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이런 식으로 까진 상처가 생긴 위염이다. 까진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깊게 생긴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궤양입니다. 궤양 전이다 이거죠. 네. 미란성 위염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좀 심하게 까진 상태가 네.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위 속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내시경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아까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까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렇죠 포크 같은 걸로 톡톡톡 이렇게 뜯어낸 것 같은 그런 표면에 이 표피가 이렇게 박리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게 깊어지게 되면은 이 깊이가 깊어졌을 때 이제 궤양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 해가지고 이제 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깨어났을 때 선생님이 궤양이 있으신데 이러면 우리가 이러지만 그냥 위험 정도 있으시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면 별거 아니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건가 그럼 이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위험 있다는 거, 나도 있어. 위험 영상 어디 있어? 우리 거의 다 있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끔은 이제 나왔는데 정신을 막 차리고서 막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직 검사를 했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아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 별 문제 없었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염증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느 부분들은 좀 더 약간 조직 검사가 필요한 혹시 조기 위암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헬리코박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감염들이 많거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제 위암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을 악화시킨 걸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해 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뭐 종종 볼 수 있죠. 위내시경한 이후에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약을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제때 챙겨 먹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고 또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이만큼 먹어요. 그리고 그 약이 독해요. 독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꼬박 먹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균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나라죠.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재균 치료라고 해서 이제 균을 박멸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게 복용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잘 아시다시피 위암의 1급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위험도가 낮지만 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위험 요소들, 뭐 흡연 등등등이 있으면은 그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것들 확인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재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 가족력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 증상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담배와 같이 이렇게 위암 발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치료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어머님들 속 좀 쓰린다고 병원 안 가시고요. 위험 좀 있다 그러면은 소화제 좀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건강검진은 왜 가니?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가셔야 되는 거 맞죠 이거? 네, 그렇죠. 건강검진 하셔야 되죠. 특히나 이 사실 아무래도 위 자체가 회복력이 좋은 장기다 보니까요. 아무리 내시경 검사 후에 위험을 진단받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또 개선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환자분의 이 내시경 검사 기록을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서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2021년에 우리가 한 분이 40대 남성분이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미란성 위염을 진단받고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소 식습관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어떻게 바뀌었죠? 위험? 위염에서 십이지장이요? 네, 궤양으로 바뀌었어요. 야. 한 해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헬리코박터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궤양으로 진단이 됐고요. 일정 기간 또 이때도 좀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1년만 지났는데도 이렇게 질환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치료 결과도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